보는 눈들이 있으니 한동훈 대표랑은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친한 척하고 편하게 좀 얘기하면 좋겠다 싶더만 안 하대요. 냉정하게 보면 네네.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다 무시하고 보면 네. 지금은 윤 대통령이 자세를 낮출 때예요. 힘이 딸리면 네. 물러서야지. 이번 주 또 이철수 수석님이 주목하시는 정치권 이슈. 저 이거 너무 또 좋아하는 코너잖아요. 뭐 주목하시겠어요? 근데 언론이 워낙 다 짚고 있어서 제가 빠뜨림을 찾으려니까 뭐 잘 안 찾아지고 개인적으로는 네. 두 가지인데 네. 우선 작은 것부터 얘기하면 금요일 날 발표되는 갤럽 여론조사 수치가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이번에 또 하나죠. 추석 요 기간 짧아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고. 근데 거기에도 아마 영향을 여론조사 수치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내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당정 만찬. 네.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데 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되게 독대를 요청을 해서 뭔가 성사가 되면 발표하고 안 되면 없던 걸로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요청했다. 네. 그걸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시원하게 하자 말자도 아니고 네. 뭐 상황을 보자. 네. 뭡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네.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24일 만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고 네. 한동안의 정치에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 만찬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드라이하게 보면 이른바 연한 관계, 윤 대통령과 당정이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대표와의 관계가 어떻게 풀릴 거냐가 중요한데 내용적으로 뭘 가지고 논의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 의료 대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어른들은 더 병원 찾을 일이 많아지잖아요. 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눈앞에 와 있는데 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료 대란 풀겠다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꺼냈는데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매듭을 지을 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 밖에도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사과의 문제도 있고 더 나가면 최상면 특검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며 거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어떻게 화답할 건지 최악의 경우는 완전히 갈라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완전히 결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약간 관계가 지금 좀 애매한데 이게 지금 돌파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그냥 다리를 끊고 오느냐 이럴 수도 있다.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뭔가 양보를 할 때예요. 윤 대통령 입장을 먼저 보면 지지율은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민심도 싸늘해요. 그리고 계속 뭐가 나와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많이들 합니다만 그게 지금 공천 의혹이 또 나왔잖아요. 끝없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거는 더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녹취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제가 들어보니까 뭐 간단치 않은 사안이던데 지금 보도된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씩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당에서 전폭적으로 뭔가 좀 스포트 해주는 구도를 만들려면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이 양보해서 당의 해법을 수용할 때 특히 이거 당이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해법을 수용할 때라고 저는 보고 한동훈 대표도 지지율이 자꾸 빠지잖아요. 뭔가 좀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금 뭐 하냐 지금 도대체 대표된 지가 언젠데 7월 23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참 지나는데 뭘 하고 있냐 이런 여론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본인이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대로 그럼 스물스물해서 이제 본인 지지율 빠지고 하면 그러면 이른바 윤핵관이나 친윤 그룹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도 언제 거의 턱밑까지 왔어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위기다. 본인의 정치 전망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승부를 볼 때라고 저는 봐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에
독대 요청을 한 게 언론에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도 조금 요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상하다가 맞네. 아니 그래서 이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정치의 끝판왕이다.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왜 이른바 언론 플레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쾌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수석님 입장에서는 좀 요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이 독대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조금 부적절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통상의 문법으로 보면 안 맞죠. 네. 근데 우선 이제 자기 정치라는 지적에 대해서 네. 여당 대표 되면 자기 정치를 해야죠.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관령 대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리고 다음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하는 네. 이른바 대선 주자인데 자기 정치의 영역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건 어느 정도는 열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저 내부 속사정을 안 들어봤습니다만 그냥 보이는 걸로만 내피셜 해보면 뭔가 독대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공개한 거 아닌가. 일종의 압박용이기도 하고 네. 또는 안 받았을 때 네. 결국 이제 대통령이 안 받은 게 되니까 이렇게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명분 축적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명분 축적. 이런 정도는 저는 대통령실이 그냥 네. 받아야죠. 대통령 흔쾌히 그래 보자.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받기도 뭐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대통령실이 되게 안 받지 조금- 않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렇게 돼서 안 받게 되면 대통령실이 그러면 성품을 보면 떠밀려서 하는 거는 안 하잖아요. 그럼 모양이 너무 조금 모양새가. 근데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 공개까지 했는데 받으면 네. 그러면 이제 한 대표 압박에 마지못해서 받은 게 되고. 그래서 그죠. 아니 그럼 그런 불편한 기색 때문일까요? 왜 윤 대통령 체코 순방 마치고 돌아오실 때 왜 보통 이제 수석님도 뭐 그 청와대에 계셨어서 아시겠지만 이 뭐 장관들이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그 성남공원 서울공원 가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갔는데 어쨌든 대화 없이 악수만 하고 헤어졌는데 그 사진 한 장면이 보여주는 게 그렇게 되게 반가운 듯한 이게 해석의 영역일 수도 있긴 해요. 사진 컷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저도 이 순방 취재를 해보면 보통은 뭐 잘 지냈어요라고 짧은 한마디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민 장관하고는 그래도 1분가량 대화를 좀 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는 딱 그냥 악수만 하고 끝났어요. 상민 장관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만 얘기할 거냐 아니면 따로 이제 그 옆에 보면 네.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네. 공간이 있거든요. 그 건물 안에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수해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거는 필요하죠. 그런데 서서 잠깐 얘기할 정도의 보고 갖고 되냐? 아니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내려와서 그거 어떻게 별일 없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건 크게 탓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보는 눈들이 있으니 한동훈 대표랑은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친한 척하고 편하게 좀 얘기하면 좋겠다 싶더만 안 하대요. 김건희 여사도 보통 순방 갔다 오시면 뭐 그 강요들이랑 악수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악수하고 맨 끝에 가서 기다렸다가 김건희 여사랑 악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상 기억 안 나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길게 코멘트하기는 애매한데 이번에는 좀 없고 그냥 조용히 뒤를 따라가시더라고요. 원래 그게 맞죠. 원래 한 발 뒤에 떨어져서 네. 잠깐 목례 정도 하고 가셨던. 이제 같이 악수하고 오는 거는 좀 어색하죠. 그게 뭐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 부여받은 그렇죠. 권력을 가진 분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성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영부남이라고 그러나요? 퍼스트 젠틀맨은 조금 한 발 뒤에 떨어져 있는 게 맞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마치 어디 나가서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나와 정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무슨 윤, 김 공동 정권이냐, 공동 대통령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그렇게 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독대가 성사가 된다면 성과를 내야죠.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일단 독대를 한다면 아까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의제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돼서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내년 2025년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유연하게 재조정에 대해서 좀 정부는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라는 게 해야죠. 알려져 있는데 정부는 어쨌든 수시 그 정원 그 모집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기본 방침인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근데 내년에 의대 교육을 시켜야 될 사람이 7,000명 안팎이라는 네. 거 아니에요. 위급하거나 뭐 휴학한 사람들 네, 다 네. 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1년에 3,500명씩 하던 거를 거의 2배인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뭐 조정이나 네.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무조건 그거는 뭐 지구주순한 성역이다. 그 1,500명은 어디서 나왔냐 도대체 아무도 모르잖아요. 2,000명은 어디서 나왔고 네. 1,000명은 어디서 나왔고 아무도 모르는 거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매듭이 안 풀린다고 하면 약간의 조정의 여지는 열어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이거 빼고 다른 거 얘기라고 하는 거는 협상이나 타협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서 그것도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수험생이 또 있는데 네. 무차별로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놓고 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네. 타협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료개혁 해야 되는 거 다 동의하죠. 그렇죠. 방향성. 의사들이 저렇게 하는 거 누구도 납득 못하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죠. 국민들, 환자들, 국민들의 생명을 저렇게 경시해도 되나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은 정부는 저렇게 무대뽀로 네. 아무 대책 없이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죠. 정치권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손 놓고 있냐.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온 국민들이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두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냐. 네. 다 불만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가능한 네. 현재 수준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방안들을 수기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내야죠. 그게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불가피하다. 야당에서 이제 좀 그동안은 조금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한야당의 모습으로 여야의 정에서 정부를 빼고 여야의만 모이는 이 협의체를 좀 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여야의가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게 뭐 투스텝 정도로 봐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정 간의 이견이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해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 빼고 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주도해서 네. 풀자라고 하면 풀 수 있죠. 만약에 여당이 여기에 동의해서 간다 이러면 네네. 정부가 그 역할 힘이 없잖아요. 입법으로 풀어버리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 상당히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데 방법론을 좀 틀어보자. 근데 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가겠냐? 그럼 당장 간에 이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는 지난번에 제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말씀했다시피 한동훈 이재명 대표 간의 회동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거다. 네, 위협 저번에 카드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24일 당정 저는 안 모임이 되면 그렇게라도 해라고 주문하고 싶은데요. 분기점이 될 수는 있을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분기점이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네네.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다 무시하고 보면 네. 지금은 윤 대통령이 자세를 낮출 때예요. 좀 한 발 물러서고 낮출 때다. 낮출 때입니다.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힘이 딸리면 네. 물러서야지. 그렇잖아요. 네. 과거에 대처도 기세 등등할 때 임기 초반에 네. 그 진짜 살벌할 때 그때 제게 광부들이 파업을 했어요. 네. 근데 첫 해는 졌어요. 대처가 양보했어요. 그리고 1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업했을 때는 박살냈거든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 현상만 설명을 하자면 네네. 그렇듯이 물러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양보한다. 졌다 심하여. 그게 욕할 일입니까? 그건 용기죠. 그죠? The buck stops here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얘기는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국민의 관점에서 네. 선택하고 판단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본질이에요. 저놈한테 그렇게 했고. 그러면 예? 모든 결정은 나한테 있다. 만기칠람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면 네. 지금은 물러설 때고 양보할 때고 자세를 낮출 때입니다. 세상 이치는 거역할 수 없어요. 그죠?
겨울이라고 옷을 두껍게 계속 입고 있으면 네. 봄이 안 옵니까? 옷을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봄은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석 때 여름 추석을 맞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쌀쌀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인력으로 못 막는 게 있어요. 세상의 이치상. 네. 그건 수긍을 하고 수용을 하고 수능을 해야죠. 왜 자꾸 거스릅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추석 미신 누구 한 사람 전해주는 게 그렇대다. 거기는 이제 저 보수 강세 지역인데 네. 그렇게 김건희 여사 욕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예. 둘이 이혼해라. 어머. 이런 요구도 한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돌릴 생각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편 말 맞다는 김건희 여사는 국민 밉상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정리하고 어떤 방법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네네. 빨리빨리 사과할 거 사과하고 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가서 마치 공동 대통령인기처럼 이렇게 좀 뭐 쓰고 싶은 단어가 있겠습니다만 참고 하여간 그러지 말고 네. 대통령도 정책적으로 그런 행태에서 문제가 되는 거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새 출발하면 국민들이 왜 마음을 안 주겠습니까? 아직 2년 반도 더 남았는데 반도 안 지났어요. 그럼 좀 잘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체코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아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보통 순방 청구서만 받아왔더만. 근데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오면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잖아요. 그 법칙이 이번에 또 적용이 지금 이 될 정부에서는 안 수도 맞아요. 가서 꼭 사고를 쳤는데 이번에는 성과 있어요? 이제 듣다 완전 동맹이란 말도 들어봤네 정말.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이제 결과물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가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니까요. 보통은 약간 조금씩 반등을 했었으니까 좀 보시죠. 네, 안 볼 도리가 있습니까?